자, 이제 장마도 끝나고 이제 이번 주가 뭐 이번 주 다음 주가 사람들은 휴가 간다고 난린데 이제 여러분들은 수험생이라 꼭 참고 공부해서 내년에는 휴가를 갈 수 있어야지 합격자 통지를 받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행정법의 일반 원칙 공부할 때 뭐 비례 원칙, 평등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그다음에 뭐 부당결부 금지 원칙,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 금지 원칙 뭐 그런 거 공부했었어요, 그죠? 자,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말했던 신뢰보호 원칙이 이제 거기서부터 오늘 공부할 차례. 그래서 교재 페이지 47쪽이에요. 1권 47쪽에 신뢰보호 원칙 아주 중요해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자, 우선 뜻 신뢰. 그러니까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된다. 이 신뢰는 국민이 행정기관이 자기한테, 즉 뭐 공무원이 즉 행정기관이 자기한테 뭐 세금을 면제해주겠다,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등등 뭔가 하여튼 허가를 해주겠다 뭐 이렇게 말하고 뭔가 행동한 게 있는데 국민이 그걸 적법하고 정당하다라고 믿고 따랐단 말이야. 믿고 행동한 경우 그 믿음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야. 응? 그치? 정부 말 믿고 따랐을 때 물론 전제 조건이 있어. 그 상대방 국민이 공무원이나 행정기관이 자기한테 말하는 거 이거 위법인데 이거 잘못된 건데 이거 알았다든지 또는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잘못이 있다든지 또는 본인 스스로가 거짓으로 신청했다든지 뭐 해서 허가를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 있잖아. 본인에게 잘못이 있으면 본인의 잘못을 뭐라 그러냐면 귀책사유라 그래. 한자 말라고. 귀책사유 있으면 보호 못 받아. 보호해달라고 주장해도 자 그런 것들이야. 그래서 우선 신뢰보호 원칙의 의의는 동그라미 1번이 있는데 뭐 밑줄 칠 건 아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면 된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행한 언동이라는 게 말과 행동이잖아. 언동이 정당하다 또 계속 존속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보호해줄 가치가 있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된다. 이런 원칙이래요. 읽고 지나가요. 그 다음에 우리 동그라미 2번에 하나 셋째 줄에 가면 금반원의 법리라는 단어가 있어. 금반원. 금반원. 지금 페이지 47쪽이에요. 책 잘못 갖고 왔어요? 자, 페이지 47쪽.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금반원의 법리라는 단어가 있죠? 한자 말인데 금반원. 이제 우리는 독일의 용어를 따라서 신뢰보호의 원칙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영국이나 미국 쪽에서는 그 말로 안 부르고 유사한 내용을 금반원의 법리라고 해서 인정한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금반원이라는 거는 그 말씀원이 들어갔잖아. 한자가.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 행동은 금지된다는 원칙이라는 거야. 응? 그래서 유사한 원칙. 그래서 금반원의 법리 이렇게 알아두고 그 다음에 쌍거리 법. 그러면 이렇게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그 근거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으로부터 나온다. 응?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 동그라미 1번에 첫째 줄 끝에 법적 안정성. 이게 매우 중요해. 아주 중요한 단어. 법적. 이게 시험 나올 때 괄호 속에 내가 틀리게 나온 거 써놨지. 법률 적합성이라고 말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이걸 미리 얘기하면 법률 적합성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합법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응?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국민한테 아무 잘못이 없는데 공무원 즉 행정기관이 잘못해서 위법한 영업허가를 내준 거야. 근데 상대방 국민은 자기는 아무 잘못 없이 이제 적법한 영업허가를 받았다고 믿고 많은 투자를 하고 영업하고 있는데 행정기관 측에서 야 그거 허가 위법하게 잘못 나갔어. 허가 위법이니까 없던 일로 취소해야 되겠어. 이런단 말이야. 그럼 충돌이 나지. 뭐와 뭐가 충돌해? 행정기관은 행정은 적법하게 해야 되는 거야. 법치행정원칙에 따라. 그러니까 위법하게 허가가 됐으니 적법 상태로 돌려놔야 돼. 허가를 취소해야 되겠다는 거야. 응? 근데 상대방 국민은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그지? 나는 아무 잘못 없고 적법한 허가. 행정기관이 허가 내줬지 않냐? 응?
난 적법한 믿고 이렇게 투자해서 영업 중인데 이거 이제 와서 취소하는 건 국민만 피해 보라는 얘기냐? 응? 그 국민 측에서 상대방 국민은 뭐 주장해? 신뢰 보호해 달라. 신뢰 보호해 주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하나는 뭐야? 허가를 위법이지만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그냥 위법한 허가를 유지시켜 주는 방식. 응? 근데 그게 도저히 안 된다면 돈으로 그 피해를 물어주는 방법. 허가는 취소하되 피해를 물어주는 방법. 이런 거를 해놔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잖아. 그지? 어쨌든 충돌이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일단 중요한 단어 동그라미 1번에 법적 안정성 원칙. 법률 적합성 원칙이 아니다. 응?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이거 우리 성문의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들이 있어. 응? 뭐야? 행정기본법에도 있고, 행정 절차법에도 있고, 국세기본법에도 있고, 그죠? 특히 행정기본법, 국세기본법, 행정절차법 이 세 가지, 세 개 법에 명시돼 있는 거야. 그냥 아주 옛날에는 학설과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인정됐지만 지금은 아예 성문법에 명문화 시켜놨단 말이야. 응?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행정기본법 있잖아. 그죠? 행정기본법 내용 보자. 요새는 하도 이제 행정기본법을 많이 물어보니까 제목 자체가 신뢰보호의 원칙이라고 딱 제목 달고 이렇게 써있지. 행정기관은 이제 공익이나 또는 다른 국민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 줘야 한다. 그죠? 근데 여기도 이 두 줄 읽어보면 국민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무조건 보호된다는 말은 아니지. 어느 때는 보호 안 될 수도 있대. 거기 단서가 있지. 무슨 단서가 있어?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어야만 신뢰를 신뢰가 보호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잖아. 이 사람한테 행정기관이 허가를 내준다고 약속을 했어. 응? 어떤 사람이 신청을 해서 행정기관이 허가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이게 허가를 하게 되면 거기 초치줄에 있듯이 공익에 큰 예를 들면 환경이라든지 공익에 큰 지장을 준다든지, 응? 아니면 인근에 허가될 지역의 인근에 사는 다른 국민들의 어떤 큰 불이익이 생긴다든지, 그렇지? 이렇게 되면 상대방 허가를 신청했던 상대방한테 허가를 해준다고 약속을 했더라도 그 약속을 안 지켜도 위법으로 안 본다는 거지, 그렇지? 그럴 때는 신뢰 보호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에도 뭐가 들어있어? 이익을 비교하는 거지.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해야 되는 이익, 보호해야 할 필요성과 그렇게 될 때 또 한쪽에 피해를 보는 공익이나 제3자인 다른 국민들의 이익, 이거 따져봐서 공익이나 3자의 이익이 더 크면 상대방의 신뢰 보호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야. 그죠? 우리 현실은 다 이렇게 이익을 따져서 비교해서 더 큰 쪽으로 가는 거야. 응?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핵심이죠. 또 하나는 그 동그라미 2항에 뭐라고 돼 있어? 행정기관은 권한을 행사할 기회가 있어. 이거는 이제 뒤에 또 나올 거야. 이건 이제 이른바 실권의 법리라고 부르는 건데, 행정기관이 자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그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 세무서장이 누구한테 세금 부과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저 사람 이거 뭐 세금 부과될 일이 있다. 세금 부과를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면서도 오랫동안 뭐 수년간 세금을 부과 안 해와. 그래서 상대방은 뭐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세금을 부과 안 하려는 모양이구나. 거기 두째 줄 있듯이 상대방이 더 이상 행정기관이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었어. 응? 그리고 그렇게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이럴 경우에는 행정기관은 몇 년이 지나서야 그동안 행사 안 하던 권한을 새삼스러이 행사하는 거 허용될 수 없다는 거야. 이 속에는 그렇게 행정기관이 자기 권한을 너무 장기간 행사 안 하고 내버려두면 권한이 없어지는 거로 보는 거야.
응? 그래서 마지막 줄이 뭐 있어? 권한을 행사하지 뒤늦게 이제 권한 행사하면 안 된다. 다만 이것도 예외. 뒤늦게라도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뭐가 된대?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 그럴 때는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행정기본법 조항을 중시하고, 자, 자, 그 다음에 그 3번에 적용 요건이라고 있죠. 이거 다른 말로 하면 행정기관 입장으로 보면 상대방 뭐 신청했거나 하여튼 상대방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될 경우, 또 반대로 얘기하면 상대방 측에서 행정기관에게 자기의 신뢰를 보호해달라고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요건 얘기하는 거죠. 우리 대법원이 언급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읽어보면 판례 알아보기. 자, 쭉 한번 읽어보면서 한 5가지인가 써놨지. 일반적으로 행정을 둘러싼 법률 관계에 있어서 행정기관이 한 행위에 대해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 중요한 단어 뭐가 있어야 된대?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된대. 우리 대법원은 우리 대법원은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허가해주겠다, 세금을 면제해주겠다 등등 이렇게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어떤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뭔가 하는 말과 행동이 있지. 권한 행사와 행정기관의 권한 행사와 관련된 말과 행동을 우리 대법원은 공적 견해 표명이란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치상 가만히 생각해봐. 국민이 믿게 만드는 행정기관의 말과 행동이 먼저 있어야 되겠지. 응? 그래서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행정기관이 이렇게 상대방 국민이 믿게 만드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어. 그럼 상대방이 어떻게 했어야 돼? 믿었어야지. 신뢰. 근데 그 믿는 데는 뭐가 없어야 돼? 잘못이 없어야 돼. 그래서 거기 셋째 줄, 행정기관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해서 개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하며, 그지? 여기서 이제 신뢰를 했어야 되고, 그지? 상대방 국민이 신뢰를 했어야 되고, 신뢰한 데 뭐가 없어야 돼? 잘못이 없어야 돼.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된다. 응?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귀책 사유, 책임이 돌아갈 수 있는 잘못이 있으면 요건 충족이 안 돼. 신뢰 보호 주장 못 한다는 거야. 응? 보호 못 받는다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까지 다 맞았다고 치자. 자, 상대방이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귀책 사유 없이 신뢰를 하고 따랐단 말이야. 근데 따른다는 건 가만히 믿고 이렇게 해준다 그랬지 하고 믿고 있는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고 뭔가 행동을 한 게 있어야 돼. 예를 들면 뭐 건축 허가를 내준다 그러니까 뭐 건축 설계 사무소에 뭘 맡기고 뭐 의뢰하고 뭐 건축 준비를 한다든지, 투자를 해서 영업 허가를 내준다니까 뭐 가게를 얻고 뭐 이렇게 뭐 했다든지, 세금을 면제해 준다니까 세금 내려고 준비했던 돈을 딴 데다 소비했다든지, 뭔가 믿고 행동으로 옮긴 게 있을 때 그걸 보호해 준다는 거지. 그냥 행정기관의 말과 행동을 마음속으로 믿고 있는 그 정신 상태를 보호한다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긴 게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대법원도 뭐라 그래? 넷째 줄에, 자, 그 상대방 개인이 행정기관의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하는 어떤 행위를 했어야 된다. 그지? 어떤 행위가 있어야 돼. 믿고 행위를 한 게 있을 때 그 행위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그러면 상대방 국민은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정당하다고 신뢰하고 잘못 없이 신뢰하고 그에 따른 행위를 했단 말이야. 응?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신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 원칙적으로. 어느 때 행정기관이 자기가 말과 행동한 거 다르게 행동할 때 상대방 국민은 신뢰 보호 원칙 위반이야, 그리고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런데 여기도 마지막 요건이 뭐냐면, 또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응? 또 공익, 다른 사람의 이익을 또 비교한 거야. 그래서 마지막 요건이 뭐야? 6째 줄인가? 다섯째 줄에, 자, 행정청이 자기가 애초에 했던 그 공적 견해 표명에 반대되는 처분. 여기 공적 견해 표명에 반대되는 처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겠어? 허가해준다고 약속해놓고
나중에 허가를 거부한다든지, 그죠? 세금을 세금을 면제해 준다고 약속해 놓고 세금을 면제해 준다든지, 그지? 또는 아까 말했듯이 허가를 내줘 놓고 나는 적법한 허가라고 믿고 투자해서 영업 중인데 허가를 취소하려고 한다든지, 그지? 이게 공적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불이익이 생겼어야지. 그래 놓고 요럴 때 이제 상대방 국민은 신뢰보호 위반이야 주장할 수 있는데, 마지막이 뭐라 그랬어? 그런데 애초에 행정기관이 처음에 했던 공적 견해 표명대로 해주게 되면 상대방의 이익은 보호되겠으나, 그죠? 뭐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그때는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더 우선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상대방 신뢰는 보호될 수 없다. 응? 자, 요거를 분석 들어가는 거야. 자, 우리 다음 페이지 가면 첫 번째 요건이 뭐였어?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은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되죠. 자, 공적인 견해 표명에 거의 대부분의 행정기관의 권한 행사와 관련된 뭔가 그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1번에 꼭 외울 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첫째 줄에 보면 우리 대법원 판례는 공적 견해 표명이라는 말을 쓰고, 우리 또 학자들은 선행 조치란 말을 많이 씁니다. 국민이 믿게 만드는 행정기관의 선행 조치가 먼저 있어야 된다. 선행 조치 내지 공적 견해 표명. 자, 거기에는 그 기억문에 보면 어떻게 돼? 네. 뭐 첫째 줄 끝에 예를 들어놨죠. 선행 조치가 뭐 법 만드는 것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어떤 법이 제정이 되어서 제정된 경우 그 법대로 될 것이라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잖아, 그죠? 법령, 행정규칙이랑 행정주의, 내부법, 행정계획, 행정지도, 확약 이런 것들도 다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의 원동이 됩니다. 그 정도 하고요. 자, 니은은 좀 넘어가 되고, 그 다음에 자, 디귿에 보면 셋째 줄에 또한 문서에 의한 형식적 행위여만 하는 것도 아니며 행정행위와 같은, 특히 셋째 끝에 행정행위와 같은 법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행정지도 등의 사실행위도 포함된다. 아까 기억본에서 행정지도 그냥 넣었었지.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법적인 행위, 사실행위 이런 용어 나왔죠. 사실행위란 건 무슨 행위를 하지만 그 행위 자체의 목적이 뭐 상대방하고 사이에 권리나 의무를 생기게 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닌 걸 사실행위라 그래.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자, 내가 이 길거리를 그냥 걸어가는 행위, 뭐야? 무슨 그 걸어가는 행위 자체로 누군가하고 사이에 권리가 생기거나 의무가 발생되게 만드는 건 아니잖아. 응? 자, 오늘 뭐 내가 시원한 저 산 속에 들어가 산이나 한번 갔다 와야 되다. 등산을 가는 행위, 산에 오르는 행위, 이런 거 다 어떤 누구하고 사이에 권리나 의무 같은, 이 권리나 의무가 전형적인 법적인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권리 의무 같은 법률 효과 내지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를 사실행위라고 그래, 우리 이제 법학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행정지도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나왔었나? 행정지도란 건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권고하고 협조 요청하는 행위야. 여러분들 오늘도 어제도 엄청 그 휴대폰 뜯으면 뭐라고? 뭐 폭염 경보가 내려졌으니 외출을 자제하시고, 뭐 이러잖아. 이게 국민한테 지도하는 거예요, 지도. 휴대폰 문자로 지도하고 있잖아. 외출을 자제하라. 온열 환자, 온열 병 위험이 있으니, 뭐 이런 게 다. 근데 강제야? 강제 아니잖아. 강제로 의무를 부과하는 건 아니고 국민한테 권고하고 협조 요청하는 것뿐이지 의무 발생시키는 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사실행위일지라도 행정기관의 권고에 불과한, 의무를 생기게 하지 않는 권고에 불과한 행정지도라는 사실행위일지라도 이게 이제 국민이 믿고 따랐다. 그럼 이제 신뢰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귿번 끝쪽에 행정지도 등의 사실행위도 포함. 그 다음에
리을범. 자, 뭐 또 거의 두 가지. 이미 지난 시간에도 우리 문제 풀 때 한번 하지 않았어. 자, 명시적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뭣도 포함한다고? 묵시적으로 하는 것도 포함된다. 묵시적인 것. 또 그 밑에 소극적인 것도 포함된다. 소극적 운동. 두 개다. 적극적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하는 것. 명시적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묵시적으로 하는 것도. 응? 여기서 묵시적인 건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나? 명시적인 건 예를 들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딱 문서로 써주는 게 명시적인 거겠지? 근데 묵시적인 건 어떤 거야? 오랫동안 안 하고 그냥 세금을 부과 안 하고 내버려 두고 있는 거야, 방치. 그런 게 이제 그러면 상대방은 행정기관이 세금 부과 안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구나 이게 믿을 수 있잖아. 그 묵시적으로 세금 부과 안 하겠다는 행정기관의 어떤 언동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면, 그죠? 묵시적인 거죠. 그다음에 적극적, 소극적은 뭔가 현재의 상태를 현재의 법적 상태를 바꿔놓는 조치가 적극적인 언동이고, 응? 그러니까 뭐 영업 허가를 내준다든지 허가를 해주겠다고 약속, 이런 거 다 현재의 상태를 바꿔놓는 거니까 적극적 언동.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있지? 뭔가 뭐 거부를 한다든지 무슨 내버려 둔다든지 이런 게 다 소극적 언동이야. 응? 그런 것도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거야. 응? 그래서 그거 특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미음번에 보면 두 가지 또 공부해야 돼. 자, 아까 그 얘기했잖아.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우리가 우리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은 헌법상의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어? 헌법상의 원칙으로 법치국가 원리에서 나온다 그랬잖아. 응? 법치국가 원리. 그런데 이 법치국가 원리는 두 개의 수레바퀴로 굴러간다. 하나가 뭐냐면 법률 적합성. 합법성이라고 이해하면 되지.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 법적 안정성. 이 두 개의 수로. 이 법적 안정성으로부터 뭐가 나온다고?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게 나오는 거야. 여기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응? 그러니까 자, 옛날에는 법치국가 그러면 뭐만 생각하냐면 만들어진 법대로만 하면 오케이. 응? 법치행정 잘하는 거다 이랬단 말이야. 이게 만들어진 법대로 하는 거. 응?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만들어진 법대로 하는 것만이 최고는 아니고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게 뭐죠? 국가와 국민 사이에 법과 관련된 생활에 있어서 안정적 관계를 유지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법적인 안정성을 유지해 가야 된다. 응? 이게 또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국가에서 법을 만들더니 한 달 만에 바꿔. 응? 그리고 하여튼 한 달마다 계속 법을 바꿔봐. 그럼 국민들이 이제 뭐야? 뭐 법도 바뀌었다 그러면 따르겠어? 이거 금방 또 바뀌고, 그죠? 안 따르. 그럼 뭐가 무너진 거야? 법적 안정성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법을 안 지켜요. 금방 바뀔 거, 그죠? 그러니까 법을 신중하게 만들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계속 가고, 특히 이제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또 한만에 이제 개정하고 이렇게 해서 미리 국민한테 알리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막 우리가 조령 모계식으로 막 아침에 만들어서 저녁에 바꾼다는 법을 그런 식으로 하면 법적 안정성이 깨져서 국민들이 법을 안 따르게 돼서 법치국가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야. 응?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는 단순하게 법대로만 무조건 하면 법치국가 잘하는 거다 했는데 지금은 또 하나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중요해서 이로부터 국민의 신뢰보호라는 원칙이 도출된다 그랬었지.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미 설명했던 거야. 자, 행정기관이 영업허가 신청. 자, 상대방 A라는 사람이 허가 받고 싶어서 허가 신청. 그래서 법이 정한 대로 무슨 허가 신청하는데 뭐 갖춰야 될 요건 다 갖추고 행정기관이 뭐 가져오라는 요건 갖추라고 서류 갖추라고 하는 대로 다 했어. 다 해서 신청했더니 행정기관이 허가를 내줬고, 그지? 상대방은 투자해서 영업 중.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행정기관이 이때 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때 와서 야
애초에 영업허가 잘못 내줬어. 응? 그 허가가 위법이었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은 위법이라는 이유로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거야. 행정기관은 뭐 내세우는 거야? 합법성, 법률 적합성을 내세우는 거야. 응? 위법한 허가였으니 취소해야 되겠다. 응? 없던 일로. 그런데 상대방은 또 어떻게 돼? 아니, 나는 아무 잘못 없이 적법이라고 믿고 따른 거고, 응? 행정기관 당신들이 이거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러니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믿고 따른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줘서 법과 관련된 생활에서 안정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상대방 국민은 아무 잘못 없이 믿고 따른 신뢰를 보호해달라 그러면서 위법한 허가지만 허가 유지시켜달라 그런단 말이야. 그럼 이게 충돌하잖아, 서로. 그렇지? 바로 이런 문제. 그래서 이 경우에 어떻게 될 것 같아? 허가 취소에 옛날 같으면 허가 취소가 많이 답이었어, 그죠? 근데 지금은 신뢰 보호도 중요해졌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야 될까? 한 가지로 딱 결론 나는 게 아니야. 이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해야 할 어떤 공익적 필요나 다른 국민의 이익 보호 필요성이 더 큰가? 응? 아니면 이거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상대방의 잘못 없는 신뢰를 유지시켜야 될 필요성이 큰가? 이 따져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결정해야 된대. 응? 케바케로. 그렇죠? 응. 그래서 딱 뭐다 이게 정답이면 뭐가 항상 우선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응? 그러면 이 경우에 만약에 위법한 허가지만 상대방의 잘못 없는 신뢰를 보호하기 필요성이 크다 그러면 위법한 허가 그대로 유지시킬 수도 있어요. 허가 취소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합법성을, 즉 법률적 합성을 희생시키고 법적 안정성을 기초한 신뢰를 보호하는 거죠.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따라서 위법한 영업 허가라도 상대방 국민이 잘못이 없는 한 신뢰 보호가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미음번 행정기관이 하는 선행 조치는 꼭 적법한 조치만 신뢰 보호되는 게 아니에요. 위법한 조치도 신뢰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단 상대방한테 잘못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자, 그래서 미음번의 첫 번째 논점, 위법한 행위도 포함입니다. 위법한 행정행위도 포함, 위법도. 적법한 조치만 신뢰 보호되는 게 아니에요. 위법한 조치도 신뢰 보호. 단 전제 조건은 뭐라고? 상대방한테 잘못이 없어야 된다는 거라고, 그지? 그 다음에 그런데 또 둘째 줄. 그런데 무효인 행위 있지? 무효인 행정행위. 무효인 행위는 그거는 신뢰 보호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응? 대표적인 예로 거기 둘째 줄에 하나의 예가 뭐 들어졌어?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자인데 국가가 그걸 모르고 공무원으로 임명을 한 거야.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돼? 자기는 뭐 몇 년간 근무를 했어. 공무원으로 임명돼서 한 3년 근무를 했는데 3년 만에 이 사람 원래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 결격 사유에 해당 사유자인데 임명됐다. 이거 뭐로 보냐면 무효로 봐요. 무효. 임명 자체가 무효였던 걸로 봐. 그 무효면 처음부터 임명행위가 없었던 거와 똑같은 거야. 그 사람은 처음부터 공무원 신분이 생기지도 않았던 거로 보는 거야. 근데 상대방은 뭐라고 주장해? 아니 국가가 이 결격 사유 있는 자를 원래 결격 사유 여부는 최종 합격자 이제 응시 결격 사유 있으면 원래 시험도 보지 못하게 하는 건데 근데 시험 볼 때는 걸르질 않아. 최종 합격자 결정할 때 이제 그 따지는 거라고. 응? 근데 국가가 걸르질 않고 임명까지 했었는데 3년 만에 결격 사유자였다는 게 뒤늦게 밝혀졌다. 근데 해당 공무원은 자기도 결격 사유인 줄 잘 몰랐고 국가가 걸리지도 않고 임명을 해서 이미 3년 동안 근무를 해봤으니 뭐 내세요? 상대방은 이 법적 안정성에 기초한 신뢰 보호를 내줘서 자기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시켜달라고 주장을 했다. 그런데 결격 사유자를 임명한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건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 있는 행위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효인행이다. 무효인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명백한 위법이란 건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 봐도 보통 사람 기준으로 볼 때도 다 위법이라는 거 명쾌하게 위법이라는 거죠. 그 명백하게 위법이 있다는 거는 그거를 자기가 적법이라고 믿었다는 건 귀책서 있는 거와 마찬가지다. 응? 신뢰보호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무효인행위는 신뢰보호 대상이 안 된다. 응? 두 가지. 그러니까 위법의 정도에 따라서 위법도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부하지만 위법의 정도에 따라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 있으면 처음부터 무효인행위.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경미한 단순 경미한 정도의 위법만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 그러면 이제 취소 조치를 할 때까지는 일단 효력이 유지되는 거야. 그거는 취소 조치를 별도로 해야 처음부터 이제 없었던 일이 되는 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거든. 그래서 무효인 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게 둘로 나눠져. 위법인 행위라도. 응? 그래서 여기 무효인 행위는 신뢰보호 대상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비읍번덕. 자, 선행 조치 내지 공적인 견해 표명은 반드시 처분청 자신이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보조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포함된다. 비읍번. 그거 중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처분청이라고 써놨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법적으로 시장이 무슨 허가 권한이 있다. 최종 시장이 결재권자예요. 허가권자예요. 그러면 시장 만나서 시장이 허가해 준다 이래야만 그게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이냐? 꼭 그건 아니고 우리가 보통 뭐 시에 찾아가면 그 밑에 시장 밑에 시장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들 있잖아. 여러분들이 그 공무원 하려는 거잖아. 건축 담당, 뭐 건축과장, 뭐 이게 있잖아. 국장도 있고. 그러면 그 담당 공무원들이 만나갖고 뭐 검토더니 허가가 돼. 형서만 작성내지만 허가해주겠습니다. 또 시장이 한 거와 마찬가지로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인정해 주는 거야. 응? 그래서 여기 최종 권한자 처분청만이 하는 것만 신뢰보호 대상이 아니라 처분청을 보조하는 역할하는 밑에 담당 공무원이 하는 행위도 신뢰보호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응? 네, 거기까지. 이렇게 몇 가지 논점 우리가 판례로 확인해 보자. 그래서 그 밑에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범위 이렇게 써놨는데 자 여기 한번 읽어보자. 헌법상의 법치국 여기 있죠. 헌법상의 법치국가 원리의 파생 원칙이 둘이라 그랬어. 응? 법률적 합성, 합법성하고 법적 안정성, 그렇지? 근데 읽어보면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의 파생 원칙인 신뢰보호 원칙은 국민이 법률적 규율이나 제도가 장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합리적 신뢰를 바탕으로 이에 적응하여 개인의 법적 지위를 형성해 왔을 때는 국가로 하여금 그 같은 국민의 신뢰를 되도록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그죠? 이때 이제 그거는 읽고 지나고 마지막 밑줄 친 거 있죠? 꼭 거기 핵심 단어가 뭐야? 밑에 세 번째 줄. 이 원칙은 즉 신뢰보호 원칙은 법률, 국가가 제정한 법률이나 하위법규 이런 거 신뢰보호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입시제도. 자, 국가가 관리하는 입시제도와 같이 국공립대학의 입시 전형을 구속하여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지침을 개정하고 개폐에도 적용돼요. 자, 뭐에도 적용되는데 국가가 관리하는 입시제도도 신뢰보호 대상이라는 거야. 응? 입시제도도 신뢰보호 대상. 우리가 법적으로 따져보면 얼마 전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한마디 해가지고 뭐 수능 뭐 혼란이 일어났잖아. 무슨 뭐 소위 나는 잘 모르겠지만 무슨 뭐 킬러 문항을 빼라 뭐 어떻게 그죠? 그러니까 그 당연히 기존의 수험생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이 시험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시점에서 그렇게 돌출적인 발언을 해서 혼란을 주면 안 되는 거야. 그동안에 어떻게 출제될 거 이미 6월달 모의고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쭉 그거 보고 출제 경향 이렇게 될 거라고 믿고 이렇게 따라서 공부를 해왔는데 갑자기 중간에 뭐 이렇게 하고 출제 경향이 확 바뀌어버리면 혼란을 초래하잖아. 그러니까 비판하자면
그 국민의 신뢰를 깨트리는 행위를 하는 거지. 응? 그런 측면에서 비판할 수도 있어요. 응? 자, 어쨌든 요게 시험에 쓰입니다. 마지막 문장. 법률이나 하위법규 이런 것만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통령령 뭐 장관이 만드는 부령 이런 것만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입시제도 개정 폐지하고 이런 것도 다 국민의 신뢰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입시제도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바꿀 필요성이 있다. 입시제도를 개정을 해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또 오늘 올해부터 당장 바꿔? 안 되지, 그죠? 바꿔놓고 3년 뒤부터 시행한다. 미리 예고를 하는 거지. 국민이 적응할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올해부터 당장 적용한다. 이거 당연히 소송 걸리고 패소할 거예요. 신뢰보완칙 위반으로. 응? 자, 마지막 줄.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공적 견해 표명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이게 국민이 믿고 따랐다, 신뢰보호해달라 주장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언동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 응? 만약에 이게 우리 대법원 표현대로 신뢰보호 대상이 될 수 없는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는 조치가 아니다. 그러면 믿고 따랐어도 보호 못 받는 거지.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는 조치다라고 인정이 돼야 그걸 믿고 따랐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거지. 그렇다면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래? 응? 자, 공적인 견해 표명은 원칙적으로 그냥 읽어보자.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 권한과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요하나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자, 이것도 시험에 잘 쓰입니다. 공적 견해 표명인데 반드시 뭐만 갖고 따질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되고. 그러니까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만 갖고 따질 건 아니래. 응? 그럼 뭐 또 고려해야 된대? 그거 외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행정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그리고 상대방 국민에게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 경위, 그에 대해서 상대방 국민의 사인의 신뢰 가능성 이런 거 다 따져보고 실질을 기준으로 실질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된대. 자, 핵심 다른 건 뭐야? 오로지 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만 갖고 따질 건 아니다. 응? 여러 가지 실질적인 상황, 응? 이걸 고려해서 이게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현인지를 판단해야 된다. 응? 요 부분이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에 관한 대표적인 예를 먼저 설명해 볼게. 자, 49페이지 맨 아래 보면 3번 판례 있지? 그거 갖고 한번 설명해 드려요. 자, 3번 판례 보면 누가 나오지? 행정기관 누구 나와? 보건사회부 장관 나왔지? 옛날 명칭이고 지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지? 응? 네, 옛날 보건사회부 장관. 뭐 했대요? 첫째 끝에 국세 및 지방세, 하여튼 세금을 비과세, 세금을 부과하지 않게 세금 비과세 발표를 한 거야. 그 내용은 뭐야? 아, 우리가 지금 시골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지방에 가면 병원이 없어서 난리지. 점점점 없어지지. 지방에 막 산부인과는 거의 전무하고, 그죠? 그럼 하여튼 병원 점점 없어져.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리고 자, 지방에 병원이 너무 없어. 그래서 뭐라고 공고를 냈대? 지방에 병원을 설립 운영할 자 신청해라. 그러면 만약 병원을 짓기 위해서 땅 사고 건물 짓고 하여튼 병원을 설립 운영하면 관련된 세금을 다 면제해 준대. 응? 그래서 이 공고를 믿고 그 뭐 어느 현대건설, 현대그룹인가 어디가 강원도 홍천에 땅을 사고 병원을 설립했다. 응? 그랬더니 홍천 군수가 뭐야? 땅 사고 건물 짓고 하면 이제 취득세라는 게 있어. 재산세, 취득세 뭐 어쩌고저쩌고, 그지? 그 세금을 딱 홍천 군수가 물린 거야. 그러면 약속하고 다르지 않냐? 지방에 병원 설립 운영하면 각종 세금 면제해 준다고 공고해서 그거 믿고 따랐는데, 아니 홍천 군수가 세금을 엄청 부과하는 게 어딨냐? 그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야. 이건 위법한 세금 부과하니까 취소해라. 그러고 소송을 낸 거야. 행정소송을.
자, 여기서 쟁점이 뭔지 알아? 쟁점이 가장 큰 쟁점이 지금 읽었잖아. 우리가 맨 위에 있는 판례 읽었지? 뭐야 이게? 권한 있는, 응?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해서 뭔가 공적 견해 표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그럼 상처. 자,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면제해줄 권한이 있는 자예요? 응? 아니 상식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세금 부과하거나 면제해줄 권한이 없지. 그렇죠? 그러면 이 논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소송이 붙었는데 이 세금을 부과한 홍천구수 측에서는 야 그거는 그 세금을 면제해줄 권한도 없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고한 거야. 응? 그러니까 그건 권한도 없는 자가 한 걸 믿고 따른 건 이건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가 없어. 그거는 신뢰보가 안 되는 거야. 이런 쪽의 주장이 나오는 거야. 그지? 그런데 이쪽에 이제 그 병원을 설립 운영하는 측에서는 아니 물론 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을 갖고 따지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세금을 면제해 줄 권한이 없는 건 맞지만 그 여러 가지 그 맥락을 상황을 다 보면 자료를 보면 맨 처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렇게 지방에 병원을 설립 운영하면 세금을 면제해 준다고 공고를 냈고 그걸 또 뒷받침하느라고 그 도지사와 그 당시에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행안부 장관인데 그 당시에 내무장관, 도지사 등등이 다 이렇게 세금을 면제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도록 다 하겠다라고 또 뒷받침하는 발표가 있었고 그럼 그런 거 다 따져보면 이거는 권한이 있는 자가 한 거와 마찬가지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이 맞선 거야. 근데 법원은 아까 말했듯이 조직상의 형식적 권한만 갖고 따질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결론은 뭐야? 권한 없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한 비과세 약속이라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련의 여러 조치들을 보면 이거는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와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다.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인정돼서 결국 홍천구수가 세금 부과한 조치는 신뢰보건책에 반대는 위법 이렇게 판결난 거지. 이해됐죠? 네. 자, 맞어요. 자, 그래서 거기 이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인정된 사례 지금 3번 했는데 자 1번 눈으로 한번 얼른 읽고 지나가. 뭐 국세청이 당신이 하는 사업은 면세 대상 사업입니다. 여기 보냈다는 거 읽고 지나갔죠? 그다음에 2번 시험에 쓰입니다. 중요. 자, 그 첫째 쭉 읽어. 무슨 보세 운석 면허 하여튼 간단히 줄이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는데도 행정기관이 어떻게 했어? 장기간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어요. 자, 첫 번째, 행정기관은 세금 부과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4년 동안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 왔어요. 응? 그죠? 그것도 뭐 아마 거기다 세금을 붙이면 외국에 수출할 때 수출 가격이 높아지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수출 확대라는 공익 목적을 위해서 세금을 부과 안 한 거래. 응? 그래서 상대방 기업으로서는 뭐라고 생각했어? 아, 법을 하지 않. 세금 그렇게 믿었는데 갑자기 뭐야 뒤늦게 세금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까지 다 폐지된 마당에 지난 막 한 5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왕창 부과한 거야. 상대방 반발하지, 그죠? 그래서 요거 2번 판례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거기 4년 동안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출 확대라는 공익을 위해서 한 건도 부과하지 않아 오다가 뒤늦게 몇 년치 세금을 갑자기 부과한 거, 신뢰보건칙 위반이었다 이렇게 인정된 거. 2번, 3번. 그 다음에 5번. 네. 이른바 거기 보면 삼청교육대 나옵니다. 우리 전두환 때가 빠질 수가 없어 언제나. 참 삼청교육대. 그러니까 전두환 때 사람들 잡아다가 군대 막사에다 집어넣고 두들겨 패가면서 인간 개조한다고 막 인권 유린하는 정책을 했는데 그 전두환이 이제 물러나고 나서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서 그 지난 정권의 잘못을 사과하면서 국민한테 이제 그리고 그 피해자들한테 신고하라고 그러고 신고받고 보상해 준다고 법 만들어서 보상해 준다고 대통령이
담화 발표하고 약속한 거 이거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이다. 인정한 거. 응? 5번. 그 다음에 6번 특히 시험에 또 잘 나와. 6번 대순진리회 사건이라고도 하고, 자 대순진리회라는 종교 단체가 아마 저기 충주 지역인가 거기가 아마 종교 본거지로 좋다고 판단했나 봐. 그래서 그 지역에 땅을 이제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종교회관을 막 짓고 이럴 계획이 있었나 봐. 그래서 근데 거기가 이제 뭐 야산을 끼고 이렇게 있는데 그 야산 밑에는 막 논밭 이런 농지야. 농지는 집을 못 쳐요. 건물을 못 쳐. 그러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용도의 땅으로 바꿔줘야 되거든.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용도의 땅으로 바꿔주는 거 이런 걸 토지 형질 변경이라 그래. 응? 그래서 그 종교 단체 측에서 그 땅을 이제 사기 전에 그 땅에 건물을 짓도록 이게 시에서 토지 형질 변경을 해줄 수 있는 건지 그걸 알아봐야 된단 말이야. 그게 안 되면 그 땅을 사봐야 뭐 농사 지으려고 사는 게 아니니까 그 땅 살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충주시청인가? 시청에 먼저 찾아갔어. 응? 그래서 시청에 찾아가서 어디 위치에 있는 그 땅인데 그 농지인데 우리가 거기를 종교회관을 지으려고 한다. 그 땅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용도의 땅으로 농지를 그렇게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러 왔다. 그 변경이 허가가 되는 거냐 물어봤어. 그죠? 그랬더니 담당 공무원들이 건축 담당 이런 공무원들이 뭐 이 부서 저 부서 이렇게 의논하더니 이거 가능하다고 된다고 신청하시라. 그래가지고 그 말 믿고 이 사람들이 그 농지를 산 거야. 논을 샀어. 논을. 질퍽한 논을 샀는데 그래갖고 이 사람들 이제 논 사놓고 정식으로 이제 그 토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하고 건축 허가 신청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정식으로 신청하러 갔더니 이번에 뭐야? 최종적으로 시장이 거부하는 거야. 그러면서 거부하면 어떻게 돼? 그럼 농지를 사게 된 거 아니야. 시의 말을 믿고 농지를 사게 된 거잖아. 응? 그럼 약속하고 다르지 않냐. 신뢰보호 위반이다 주장했어. 그랬더니 소송이 붙었는데 시장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 그거는 밑에 공무원들이 최종 권한자, 결정권자가 아닌 밑에 공무원들이 한 거지, 약속한 거지, 된다고 한 거지. 최종 권한자는 나야. 시장 나야. 내가 된다고 하지 않아, 말한 적 없다. 이러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는 그거였고 최종 권한자가 약속한 적 없다. 두 번째는 거기 땅은 그 우량농지라서 농지로 계속 보존해야 될 공익적 필요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안 돼. 거부한 거 그래서 잘못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맞선 거야. 근데 결국 법원은 어떻게 됐어? 대순진리회 측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아까 배운 대로 최종 권한자가 시장이 말하는 거 당연히 공적 견해 표명이 되겠지만 최종 권한자인 처분청의 안에서도 그 최종 권한자인 시장을 보조하는 건축 담당 공무원들이 토지 형질 변경허가 됩니다. 이것도 표명으로 봐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거기 우량농지로 보존을 계속해야 될 공익적 필요성보다 이걸 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거부함으로써 종교단체 측이 입는 불이익이 훨씬 더 크다. 따져볼 때. 이래서 결국 신뢰보호 위반 인정된 거예요. 그런 사례. 시험에 잘 나오는 편. 그 다음에 7번도 공부할 것. 7번. 자, 거기 기술진흥단체라고 나오지? 7번 판례. 기술진흥단체로 인정이 되면 아마 그 세금이 면제되나 봐. 그러니까 어떤 단체가 우리 단체가 세금이 면제되는 기술진흥단체인지 여부를 판단해 주세요 하고 정식으로 질문을 했나 봐. 그랬더니 뭐 장관이 당신들은 그 비과세 대상이 되는 단체에 해당합니다.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고 답변 보낸 거 있지? 그 문제는 이거 다 이렇게 회신을 해놓고 나서는 세금을 부과했다는 그러니까 문제가 됐겠지? 그리고 이제 신뢰보호 위반이라고 판결했다는 거. 7번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에 나왔던 게 11번도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11번
11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완충 녹지 지정 해제. 그지? 그러니까 완충 녹지로 지정을 해놓고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되면 해제해 준다고 약속을 했나 봐. 그러니까 어느 사람 땅이 있는데 완충 녹지라는 걸 나도 정확하게 개념 모르지만 대략 짐작을 해건데 아마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여기가 뭐 사람들의 거주 지역이 있고, 응? 여기가 여기가 A 땅이 있고 개인 땅이 있고 여기가 뭔가 혐오 시설이 있을 수 있어요. 응? 그럼 여기하고 이게 완충지대란 말이에요, 여기가. 근데 여기 개인 땅에 여기를 이제 완충 녹지라 그래서 여기 뭐 나무 심고 이렇게 해서 해놓고 완충 녹지를 지정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문제가 안 되면 다시 해제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나중에 해제해 준다고 약속을 하면서 완충 녹지를 지정을 해놓은 거지. 응?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 받아들였단 말이야. 자기 땅을 완충 녹지로 지정하는 걸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해제해 준다는 약속을 믿고. 근데 행정기관이 어떻게 했어? 약속 안 지키는 거지. 지정을 해제해 준다고 약속해놓고 나중에 해제달라고 신청하니까 거부한 거. 신뢰보호 위반이라고 한 거지. 그지? 그래서 완충 녹지 지정 해제 약속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인정했다. 그 다음에 반대로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어요. 자, 1번은 굵은 글씨로 써놨네. 그치? 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장기간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한 사실이 지속되었다 하더라도 그게 뭐 때문에 그랬대요? 착오라는 얘기는 그러면 행정기관이 세금 부과할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동안. 알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얘한테 왜 세금을 이렇게 부과 안 해왔지? 몇 년 동안? 하고 뒤늦게 착오를 발견하고 세금 부과하는 조치는 신뢰보호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 이제 어떤 논리로 보냐면 이거는 행정기관이 묵시적으로 상대방한테 세금을 부과 안 하겠다라는 묵시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야. 모르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묵시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하려면 알고 있었어야 돼. 행정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이유로 장기간 부과를 안 해왔다. 이래야 되는 거지. 이거 모르고 있었단 말이야. 모르고 있었다면 논리적으로 세금 부과 안 하겠다는 묵시적 의사가 있다고 볼 수가 없다는 말이지. 응? 그래서 차고. 그 다음에 2번도 비슷한 얘기야. 2번은 첫째 줄 추상적인 질문. 상대방 국민이 굉장히 추상적인 질문을 해갖고 그래서 행정기관도 그냥 일반론적인 답변을 해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예. 여러분 구체적인 질문은 예를 들어서 자 홍길동이라는 특정인에 대해서 당신을 공무원으로 임명해 주겠다.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인 약속 아니야. 그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 공무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요? 이렇게 그냥 일반론적인 질문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시험을 보고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이거 일반론적인 얘기. 당신을 공무원으로 임명해 준다는 얘기 아니잖아. 그런 거는 그러니까 추상적인 질문을 해온 거에 대해서 뭐 법 규정에 이 법 규정은 어떤 의미예요? 뭐 이런 거 질문해 온다든지 이렇게 추상적인 질문을 해온 거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일반론적인 견해를 밝힌 거는 구체적인 어떤 권한 행사와 관련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오른쪽 가 4번 잘 나온다. 4번 시험에. 자, 4번 판례. 거기 병무청 담당 부서 읽어보자. 병무청 담당 부서 담당 공무원에게 정식의 서면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았다면 모를까? 그러면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인정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봉사 차원에서 상담에 응해 안내해 준 행위. 그러니까 이제 좀 단순화시키면 어떤 사람이 자기 군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그래서 그냥 무작정 병무청을 찾아간 거야. 병무청 현관문 들고 누구를 만날지 이것도 없는 거야.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무작정 간 거야. 가서 현관문 열고 들어가니까 뭐 사람 두리번 뭐 찾겠지? 그 누가 다가와. 근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군대 병무 관계 군대 때문에 좀 알아보려고 왔는데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이쪽으로 앉으세요.
그래 뭐 이제 얘기 들어봐. 그때 뭐 부모님이 어릴 때 이혼했고 뭐 지금 뭐 어떻게 뭐 하면서 그러면서 얘기를 한참 하니까 그 대화하던 그 공무원이 사례집을 딱 보는 거야. 옛날 그 사례집 편람이라고 해. 편람을 다 펼쳐보더니 아이고 그 선생님 같은 분은 면제되는 사례네요. 면제라고 이제 얘기를 해준 거야. 그래갖고 자기 군대 안 가다가 면제라고 좋아해 있었는데 얼마 있다가 영장 나온 거야. 군대 영장. 그러니까 이제 반발한 거야. 자기 면제라고 해놓은 건데 왜 징계영장을 왜 발부하냐? 소송까지 간 거야. 신뢰보호 측이. 근데 거기서 숨기는 거야. 이게 병무청의 그 병무 담당 공무원에게 정식으로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은 게 아니고 그냥 뭐 찾아오니까 거기 총무과 민원팀장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상담에 응해 안내해 준 것은 병무청의 어떤 공적인 권한 행사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다. 공적 견해 표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신뢰보호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장 발부는 적법이라고 판결한 거 뭐 알아두고요. 4번. 그 다음에 6번 아주 중요합니다. 6번. 6번의 제목이 뭐야?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국회가 만든 법률 위헌이다.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이다. 위헌 결정한 거 있지? 이것도 논리적으로 어떻게 해? 이거 추상적인 선언입니다. 추상적인 선언이죠. 그래서 이거는 행정청이 어떤 특정한 개인에 대해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신뢰보호 대상에 신뢰보호칙이 적용 안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하며 잘 나와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그 이유가 거기 써 있는 거지. 어떤 특정 개인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이 권한 행사 뭐 약속 이런 거 아니라는 거야. 어떤 법률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서 무효로 한다 이런 추상적인 선언일 뿐이지. 또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7번도 공부해야 되네. 7번. 자, 7번은 뭐냐면, 그 두 줄. 재정경제부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자, 무슨 법인세법 시행규칙이라는 장관이 만드는 부령 법을 개정하여 법제처 심사를 거쳐서 6월 말까지 말경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대. 자, 요거 보면 이런 거야. 이제 사안이, 그 땅을 이제 투기 목적으로 땅을 많이 사갖고 있는 사람이 또 땅을 팔면 세금이 많이 부과돼.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놓고 있다가 땅을 팔면 세금을 많이 부과. 그러니까 땅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돼? 이거를 팔면 또 세금을 많이 부과받고, 그러니까 팔기도 그렇고 계속 보유하고 있기도 그렇고 좀 애매한 상황이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땅을 팔면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으로 법을 바꾸겠다는 거야. 그래서 재정경제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절차를 거쳐서 6월 말경까지는 법을 고쳤고 땅을 필요 없는 투기 목적으로 사갖고 있는 땅을 팔면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으로 법을 고치겠다 발표를 한 거지. 그랬더니 누군가 이제 한 8월쯤 됐어. 8월쯤에 당연히 법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믿고 자기 보유하고 있던 땅을 팔았는데 법 안 바뀐 거야. 그러니까 예전 바뀌기 전에 법에 따라 세금을 왕창 납부해야 되게 생겼잖아. 그래서 문제를 삼은 거야. 아니 재정경부가 그렇게 발표를 해서 난 그거 믿고 땅 팔았는데 이거 안 바꿔놓고 말이야. 이래갖고 세금 많이 부과되게 된 거 신뢰보호 위반 이렇게 이제 문제를 삼았지만 우리 법원은 뭐라는지 알아? 이거는 첫 번째 두 가지 이유에서 이제 보호를 못 받았어요. 하나는 거기 나왔듯이 법제처 심사라고 저 6월 말경까지 법을 바꿔서 시행할 것이라고 단순한 예정이 이제 반드시 그게 확실한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대. 그리고 거기다가 설령 6월 말까지 법 고치겠다. 설령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신뢰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 못 갖췄대. 뭐냐면 본인도 이게 법이 고쳐졌는지를 확인하고 행동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확인하지 않은
본인 귀책사유 잘못이 있어서 결국 신뢰 못 받는다. 응? 그런 사례. 그래서 이것도 중요. 그 다음에 어유야 6번 판례. 6번. 자, 거기에 첫째 줄에 보면 세무서장이 뭐 했대? 면세사업자용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학원 원장님도 학원하려면 뭐 어디 교육청에서 아마 허가나 인가 받아야 될 거고, 그거하고 별개로 세무서에 또 가서 뭐 해야 돼?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응? 근데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는 등록을 하면 세무서장 이름으로 된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주거든. 그래서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는 거야? 면세 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제목이 있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은 뭐라고 생각해? 내가 하는 사업은 면세 대상 사업인가 보다. 이렇게 믿는 게 당연하지 않아? 그래서 자기한테는 그냥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라 면세 사업자용 등록증 이렇게 나왔으니까 나는 면세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세금 신고 납부 안 해온 거야, 수년간. 그러다가 나중에 세무서장이 너 왜 수년간 세금 신고 납부 해야 될 의무 있는데 왜 안 했어? 그래서 세금 부과하고 그동안에 안 했다는 거에 대해 또 책임을 물어서 또 가산세라고 더 세금을 또 물리는 거야. 뭐 억울하잖아. 그래서 소송을부터 싸웠는데 아니 세무서장이 면세사업자용 등록증을 주니까 난 면세대상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다. 신뢰보 주장했지만 법원은 뭐라 그랬어? 응? 이 사업자 등록증을 준다는 취지는 주는 행위는 뭐래? 응? 두 번째 줄에 뭐래? 세금을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 견해 표명을 표시한 거라고 볼 수가 없다. 응? 이게 하나. 그러면서 넷째 줄 끝에 이 사업자 등록이라는 것은 세무서장,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 의무자를 파악하고 과세자를 확보케 하려는데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 사업자 등록이라는 제도는 단순히 사업한다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주는 교부는 이와 같은 사업자 등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설령 거기에 세무서장이 면세사업자라고 문구를 썼어도 그것만 가지고는, 즉 과세관청이 면세사업자 등록증이란 걸 교부하고 수년간 면세사업자로서 신고 이렇게 한 행위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 견해 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골자는 사업자 등록증 주는 행위는 세무서장이 단순히 당신은 사업했다는 사실을, 사업한다는 사실을 등록했습니다라는 걸 증명해주는 증서에 불과하지. 거기에 뭐 면세사업자라고 써 있어도 당신을 면세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안 들어있대. 응? 그래서 알아도. 다만 이 판례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 내 개인적으로 봐요. 그러면 세무서장이 거기다 왜 면세사업자라는 말을 쓰냐 말이야. 믿을 수밖에 없지. 아니 세무서장이 잘못한 거 아니야? 그냥 사업자 등록증을 내주지 왜 거기다 면세사업자용이라고 딱 찍어서 내보내. 그거 믿을 수밖에 없는 거지. 세무서장이 잘못했는데 국민이 그걸 믿었다는 걸 믿은 게 보고 안 해준다. 나 이 판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세무서장에게 책임을 물어갖고 물어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드는데 하여튼 시험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9번 판례하고 좀 쉽시다. 9번 판례. 자, 9번도 잘 나와요. 판례 시험에. 자, 당초 정구시장 시설 설치하는 도시계획 결정이 발표됐어. 그러니까 무슨 정부기관에서 어느 지역에 여기다 정구장을 설치한다 하고 계획을 발표한 거야. 그랬더니 아마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슨 정구장 설치하는데 어떤 전문가인가 봐.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설치업자로 지정이 될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자기가 돈을 좀 투자하고 뭔가 지정되기를 기다린 거야. 그랬는데
정부기관에서 계획을 바꿔버렸어. 거기 정구장 안 짓고 청소년 수련원 짓는 거로 계획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정구장 짓는다고 결정 발표된 걸 믿고 투자하고 기다렸던 이 사람은 꽝이 된 거잖아. 응?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아니 그 결정 정구장 짓는다 시설 결정 설치한다고 결정 믿고 나 행동을 옮겼는데 피해를 많이 보게 됐다. 정부 계획 변경으로 그 피해 보상해 달라고 싸운 거야. 신뢰보호에 세워서. 응? 근데 자 가만히 생각해 보자. 아니 정부기관에서 애초에 정구장 설치한다는 결정을 했지만 이 사람한테 당신을 정구장 설치업자로 지정해 주겠다 약속한 적도 없고 지정해 준 일도 없어. 이거는 당연히 자기가 지정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알아서 움직인 거야. 그죠? 준비하느라고. 응? 만약에 잘만 됐으면 자기가 자기 예상대로 맞아 떨어졌고 돈 벌었겠지만 예상이 빗나갔지. 응? 그래서 행정기관이 이 상대방 업자를 지정해 준다는 약속을 한 일도 없고 지정해 줄 일도 없고 순전히 본인이 알아서 움직인 거다. 응? 본인이 책임져야 될 본인 피해는 본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다. 이런 논리입니다. 응?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편. 그 밑에 10번, 11번, 12번 이거는 있기는 있는데 빨리 읽기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고 중요한 거 위주로 일단 다 공부하고 시간 되면 한 번씩 또 한번 읽어보는 정도. 응? 그러니까 다 할 수는 없어요. 판례를 또 시험에 잘 안 나온 것까지 다 할 수는 없고 좀 그렇게 넣어놓고 그러면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진행합시다. 예.